안녕하세요. 조준표입니다. 이번에는 숭실대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졸업 후의 진로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대학마다 이름이 조금 다른데 산업공학과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숭실대학은 처음 다루는데요. 숭실대학교 메인 홈페이지에 가봤더니 여러 가지 자료 중에 눈에 띄는 게 있어서 한번 보여드립니다. 숭실 평양 127년, 숭실 서울 70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평양에서 시작된 숭실 정신 다시 서울로 이어져 더 새롭고 더 큰 미래를 열어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숭실대학교는요. 미국의 선교사 베어드 박사가 평양에 원래 설립을 했습니다. 1897년. 그래서 그때로부터 127년이 됐다라는 그런 뜻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설립자가 베어드 박사라는 분이기 때문에 외국 선교사인데 참 고마우신 분들이죠. 그 어려울 때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숭실대학교 가보면 곳곳에 베어드라는 이름이 있을 겁니다. 뭐 베어드 교양대학, 베어드 홀, 뭐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설립자이기 때문에 마치 이화여대 설립자가 스크랜튼이기 때문에 학부 이름까지 스크랜튼 학부 이렇게 만든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06년에 최초의 근대대학으로 인가를 받았고 일제 신사참배 강요를 거부해서 1938년에 자진 폐교를 했었고 그때는 탄압이 심했죠. 숭실대 학교도 3.1운동부터 여러 가지 독립운동을 많이 했던 학교이기 때문에 그랬다가 이제 1954년에 폐교한 지 16년 만에 서울의 학교를 재건해서 그때부터가 이제 서울의 70년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굉장히 역사가 깊은 그런 사립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다룰 숭실대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산업공학과에 대한 설명을 우리 과 홈페이지에서 써놓고 있는데 학과장님이 인사말로 써놓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맞는 얘기를 잘 써놓으셨더라고요. 산업공학의 기원은 테일러의 과학적 기법부터 출발을 해서 능률 향상 및 비효율의 개선을 위한 과학적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능률을 향상시키거나 어디가 비효율적이면 그걸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다. 그래서 산업공학은 여러 가지 시스템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비효율을 개선시키기 때문에 모든 분야를 조화롭게 지휘하는 능력과 조정하는 방법에 대한 학문이라고 얘기를 한다. 멋있죠. 막 여러 가지 생산 시스템이 있고 인력 시스템이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지휘하고 조정할 것인가 이걸 담당하는 게 컨트롤 타워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산업공학이고 이제 초기에는 제조업으로 출발했겠죠. 옛날이니까. 그 다음 정보통신 쪽으로 가서 정보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었고 지금은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금융, 의료 등 각종 서비스 시스템으로 연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인간이 사는 모든 분야를 다 연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중에 좀 많이 넓게 세상을 알고 싶은 사람한테 좀 좋은 학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산업공학을 배우게 되면 막 신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사들을 다 이해할 수가 있는 왜 골고루 다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최근 기술, 산업, 제품, 서비스,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컨버전스, 합쳐진다는 거죠. 또는 융복합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요즘 공학과 경영학, 사회과학을 아우르는 다재학적 학문을 연구하는 것이 산업공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공학은 이과의 문과라고 얘기하기도 했던 이유가 경영학에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지 심리학에도 사람 다루는 일은 연관이 돼 있지 해서 그런 평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 혹시 진로 목표로 두고 계신 분이 있을까봐 교육과정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에. 그랬더니 1학년 때는 뭐 다 모든 공대가 그랬듯이 기초 수학, 그다음에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을 좀 배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학년 때부터는 생산 시스템, 경영 정보 시스템 뭐 이런 이제 전공에 관한 것도 하고 수학을 더 심화시키기도 합니다. 선형대수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이산 수학, 그다음에 경제성 같은 걸 분석하는 이거 되게 재밌지만 어려운 경제성 공학 컴퓨터를 많이 다뤄야 되기 때문에 정보 시스템 분석 및 설계 이런 과목들이 있고요. 최적화 과목이 이제 3학년 때 나오네요. OR 오퍼레이션 리서치라고 하죠. 그다음에 최적화 응용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고 4학년 때는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 HCI라고 하죠. 인간과 컴퓨터의 상호작용에 대한 최적화를 꿈꾸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 스마트 팩토리, 요즘 공장 시설을 스마트 팩토리로 많이 만들죠. 그런 것들 설계하는 거에 대해서 배우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산업공학은 사실은 이 확률과 통계 과목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과학 과목보다는 오히려 미적분하고 확률과 통계를 했을 때 컴퓨터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025학년도 선발 계획을 보게 되면 이거 숭실대 산업공학과가 꽤 크더라고요. 수시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28명, 그다음에 기회균형에서 5명, 교과전형에서 20명, 논술까지 8명, 그래서 수시에서만 61명을 뽑게 되고요. 그리고 정시에서는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는 이 가군에서 24명, 5명, 29명에서 총 29명을 뽑아서 거의 100명에 가까운 그런 과가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지 않은 과, 좀 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여기 숭실대학교는 여기 자연 1, 2로 나눠놨는데 자연 2가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자연 2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저게 뭔가 했더니 이제 사회를 선택한 친구도 이과에 지원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공대에. 그래서 자연 1, 2로 나눠서 지원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자연화는 미적분 기하 과목을 응시하면 표준 점수의 7%를 가산을 줄 거고 과학을 선택하면 100분이 5%를 가산을 할 거야. 이렇게 선언해 놓은 게 자연1이 되는 거고요. 자연2는 그거보다 조금 약해서 미적분 기하를 응시한 사람을 2% 깎아서 5% 정도만 가산점을 주고 과학도 5% 주는 게 자연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산업정보 시스템은 공대 안에서도 아주 세게 극하게 이 공대 쪽이라고 보진 않는 거죠. 이쪽이 7% 가산이고 5% 가산이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수학 5%, 과학 5% 이런 가산을 받으면 말이 그런 거지. 일단 사회 한 사람은 인문사회계열 가세요. 과학한 사람만 이공계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거의 진배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시 결과를 보면 숭실대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합격자 중에 70%로 합격한 그 아이들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최종 등록자 기준으로 학생부 교과가 2.30 내신 등급이 나왔고요. 학생부 종합이 3.05 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로 가군에 합격한 아이들의 100분위 70% 컷이 83.17%. 그러니까 제가 갖는 느낌은 우리 일반고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이 정도 성적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이 성적에 비해서 정시가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일반고 학생들은 수능 공부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수시에 못 가더라도 수능 공부가 어느 정도 내신 정도만큼만 되어 있다면 갈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학원과 취업률을 살펴보면 숭실대 대학원 진학률이 6.7, 6.9, 6.5. 이제는 좀 눈치채셨겠지만 흔히 말하는 우리가 공부를 굉장히 많이 좋아해서 잘해서 가는 대학교 그리고 같은 인서울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주 최상위권 대학과는 약간 떨어져 있게 되면 대학원 진학률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공부를 좋아하는 애들은 계속 공부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6.7, 6.9, 6.5의 대학원 진학률 일반적인 대학들의 모습이죠. 진학률을 보여주고 있고 그 안에 산업정보 시스템은 3.9, 2.0, 10.4 마지막 해만 좀 특이하게 높았고 보통 요 정도 비율인가 봐요.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평균보다 낮은 그리고 한 번은 평균보다 높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업률을 보게 되면 숭실대가 64.9, 68.7, 71 이런 이제 수도권 평균보다 살짝 높은 평균 취업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마다 그 해마다 산업정보 시스템은 67.8, 65.3, 75.3 이렇게 취업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애는 그냥 학교 평균하고 비슷한 것 같고 어떤 애는 높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제가 75.3에 이렇게 별표를 해놓은 이유는 대학 알림이 사이트를 가보니까 산업정보 시스템이 이 마지막 해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눠져 있는지 아무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그냥 제가 임의로 평균을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과는 좀 실제로는 다를 수가 있지만 이 정도 분위기다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좀 보면 진출 가능 분야라고 대학이 밝히고 있는 게 우리는 제조업, 서비스업, 금융업, 연구직 쪽으로 많이 간다. 제조업에 가면 전자, 자동차, 중공업 등에서 생산, 품질, 구매 관리, 영업 마케팅, UX 디자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담당하고 있고 서비스업, IT 유통 분야 쪽으로 가면 컨설팅, 사업 프로젝트 관리, 서비스 기획 역시 여기에서도 영업 마케팅, UX 뭐 이런 것들을 한다. 뭐 두 개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네요. 금융업에 가면 은행 증권으로 가서 상품 개발, 상품 운영, 위험 관리, 업무 프로세스 개선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다. 연구직에서는 기술, 국방, IT 관련된 연구소로 많이 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업공학과가 어떤 일을 하는 거라고 그랬죠? 여러 가지 시스템을 지휘하고 운영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컨설팅 쪽에 많이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회사 안에서도 전략기획실 뭐 이런 쪽에 많이 갑니다. 막 분석하고 뭐 그다음에 기획하고 하는 일을 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졸업 후 진로를 현황을 좀 더 보면 최근 취업률은 70, 80의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공과대학 타학과에 비해서 높은 수준의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다. 대학 알림이에 나온 게 전부는 아니다. 실제 취업률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알림이에 보고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질적 취업률에서는 2020 졸업생 기준 전체 졸업자의 86%가 초임 월급의 200만 원 이상, 54%가 300만 원 이상의 직장에 취업해 있다. 그래서 높은 초임급여를 보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월 200, 이거 뭐 이렇게 많은 거 아닐 텐데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제가 이제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교육부 자료를 왼쪽에 갖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연도를 맞추기 위해서 2020 졸업생에 대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를 제가 갖고 와봤는데 교육부에서 이런 거 조사할 때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미만 한 구간을 우리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300만 원 또 400 이상의 구간을 또 조사를 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다 200만 원 이상이 되고 300 넘는 게 반 이상이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2020년도 졸업한 애들의 평균 소득이 262.9만 원이고 중위 소득이 223.3만 원이니까 우리 숭실대 산업공학과를 나오면 우리 학부 평균 이건 이제 전체가 고등교육 전체가 되는 거고 학부 평균이 그때 244였고 중위소득 순서대로 가운데죠. 217만 원이었는데 봐라 우리는 54% 이상이 3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평균의 취업보다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이걸 이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동료 저격 그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 우리 같은 숭실대 공대 안에서의 다른 과랑 비교를 하더라도 이 산공의 그래프를 봐라. 산공의 그래프는 다른 과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편이다. 이렇게 이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 후 진로 산업 분류로는 어느 쪽으로 많이 가나 2018에서 2022년 졸업한 학생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제조업 쪽으로 25.3%가 가더라. IT가 제조업과 비슷하게 23.9%, 그 다음에 약간 떨어져서 12.1%가 금융 쪽에 가더라. 제조, IT, 금융 이렇게 많이 가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이제 공공 5.9, 그다음에 자동차사, 물류사, 식품사, 전자상거래사, 뭐 컨설팅 1.1 요 정도까지 해서 쭉 나열을 해주고 있는데 거의 제조, IT, 금융 쪽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취업하게 되면 그 회사 안에서 어떤 직무를 하게 되는가? 제조 쪽으로, 금융 쪽으로 많이 가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어느 부서에 배치가 되는가 봤더니 IT 관련된 쪽에 IT 기획, IT 서비스, IT 인프라, IT 품질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그 부서에 28.1%가 배치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생산 품질, 생산 관리라든가 품질 관리 쪽에 21.7%가 가 있고 그리고 IT 개발 쪽에 이건 이제 IT 운영에 관한 거고 그다음에 개발 쪽에는 상공과 컴퓨터 많이 배우거든요. 8% 정도 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개를 이렇게 합치면
IT 쪽이 거의 뭐 40% 가까운 높은 취업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SCM,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죠. 공급망 관리하는 곳, 물류, 구매 자재 이런 쪽에 7.2%, 기획에 6.4%, 데이터, 영업, 경영 지원, R&D, 은행에 직접 취직하기도 하고요. 기타 관리직 이렇게 해서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직무를 많이 하더라. 이렇게 상세하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주요 진출 기업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제조업 쪽으로는 이런 회사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뭐 삼성 SDI 이런 회사로 우리 졸업생들이 취직해서 가고 있고 IT 서비스 쪽으로는 대기업의 SI 업체, 시스템 통합 업체가 있죠. 삼성 SDS, LG에는 CNS, 롯데정보통신, SK는 CNC 이런 데들에 우리 졸업생들이 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금융보험 쪽은 가서 뭐 대표적인 은행들, 그다음에 증권사들, 보험회사들 이런 데로 가고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분야 소비재 쪽에 올리브영이라든가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뭐 또 많네요. 항공 쪽, 물류 쪽이죠. 한진, 코리안에어, 대한항공, DHL, 현대글로비스 이런 어떤 물류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 또 회계법인 같은 회계법인에서는 컨설팅도 하거든요. 그래서 회계법인이 그 경영 컨설팅 회사도 대부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딜로이트, PwC, KPMG 이런 컨설팅 회사로도 가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 상호중공업, 현대건설 이런 데는 건설, 중공업 이렇게 이제 따로 빼놨네요. 그래서 여기도 좀 졸업생들이 가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숭실대 산업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어디에 취직하고 어디로 진출하는가 알아봤는데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학원 진학률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과의 분위기는 빨리 취직 자리, 좋은 자리만 있으면 사회 진출하겠다. 이걸 우선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과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취업률은 학교 평균을 일반적으로 상회하고 그 대학 알림에 나와 있는 거 말고 자체 취업률을 밝힌 걸 보면 공대 내에서도 굉장히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취업은 숭실대 안에서 잘 되는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기업 계열 입사자가 많고 초임 급여가 높은 곳으로 취업을 하는 편이라서 또 제가 이제 알림이를 봤더니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계속 근무를 하는가 이걸 유지 취업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지 취업률이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면 잘 안 나오는 직장에 갔다라는 거죠. 그거는 좋은 직장을 갔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취업의 질이 좋은 편이다. 그러니까 가서 적성에 맞아서 열심히 해서 취업 준비만 잘 하게 되면 학교를 열심히 다녀서 꽤 괜찮은 취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보셨겠지만 공공보다는 민간 기업에 대부분 취업함으로 그러니까 공무원 준비하거나 뭐 이런 공직에 나가는 비율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래서 이 민간 기업에 다 올인하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경기가 좋지 못할 때는 취업률이 굉장히 급락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2024, 2025, 2026 아무리 모든 경기 전망을 봐도 밝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숭실대 포함해서 다른 산업공학과로 가는 친구들은 들어가서 과가 마음에 든다면 목표를 딱 정해서 빨리 좀 사회 나갈 준비를 해서 방황하지 않고 바로 사회 나가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 숭실대 산업정보시스템공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